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탑픽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준비된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소식입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85달러도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국제유가 그리고 중동 리스크 같이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 시점도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이유가 지금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인도분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U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는요. 기사보다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88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과 유럽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과 시리아 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인 다마쿠스시의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폭격이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군이 쏜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공습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중동의 불안정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게 난처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동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보다 앞서서 유가를 크게 흔들었던 지역이죠. 바로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아예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점이 유가를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현재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공격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전쟁의 리스크를 더욱더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드론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다 보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원자재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이러한 유전시설이죠. 이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부추겨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불안정성은 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끝이 언제 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90달러가 돌파되느냐에 달렸고요. 이 다음은 100달러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한편 금값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 나오고 있을까요? 현재 주식 시장이 거의 꼭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불투명성이 더욱더 짙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 투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유가의 상승 분위기가 금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금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여전히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골물 금선물 같은 경우에 1일 날 온스당 2,25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2,300달러가 코앞인데요. 시장에서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값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도 대규모 금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분간은 금의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만큼 더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듯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넘어섰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6만 5천, 6만 6천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로 약 12% 넘게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고점에 물려져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일시적에 그칠 것인지 또다시 상승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 번의 상승 그리고 여러 번의 폭락이 있었던 비트코인 시장에서 현재 분위기가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는 정말로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서 큰 변동성을 일으킬지 등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금, 국제유가까지 대체 상품의 시장 움직임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간밤에 발표됐던 인텔의 실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3위 기업이죠.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개장 직후에 주가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큰 손실의 배경 어떤 이유인지 좀 살펴볼까요? 기사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텔의 시장 전망 그리고 인텔의 미래에 대해서도 크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도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현재 상황, 국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중심 정책이 인텔을 향해 있다라는 기사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의 실적은 좋지 않다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1.3% 하락 마감했었던 인텔의 주가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 폭락을 하더니 오늘 개장 직후에는 현재 6% 넘는 폭락세를 보이면서 4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분야 영업 손실이 무려 7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약 9조 4천억 원, 약 1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영업 실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영업 손실이 나온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2년도에는 52억 달러밖에 안 손실이었던 이 규모가 34%나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인텔이 더욱더 대규모로 공격적 투자를 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를 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요, 위탁 생산 또는 수탁 생산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설계 회사가 설계를 한 직후에 이를 생산을 전담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시장의 1위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가 있고요. 이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뒤이어서 삼성이 20에서 30%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공략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은 기업이 바로 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요, 정부의 보조금과 직접적인 투자금을 다 합쳐서 올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산업을 완전히 분사해서 별도 사업체로 가져가겠다. 그만큼 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TSMC를 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위 기업인 인텔에게 과연 기회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인텔을 도와줄지에 따라서 올해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의 사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요,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오랜만에 연예 부문 기사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브스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기업인이 아닌 연예인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일조를 벌였다는 게 외신들 사이에서도 좀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이죠. 포브스입니다. 이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잡지인데 24년도에 새로운 억만장자들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명단에 포함된 다양한 기업인들도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아라면 바로 이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테일러 이코노미 또는 스위프트 코믹스라는 이야기를 불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분석이 됐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5개 다국을 순회하고 있는 에라스 투어라는 공연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 공연만으로만 이렇게 노래만으로만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인물이다라는 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도요, 한 해 동안 10억 달러 넘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산들을 비롯해서 투자금을 많이 모은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축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예계는요, 컨텐츠 산업으로서 앞으로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가 전도 유명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T 업체나 이 넷플릭스를 대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연예인과의 연합을 많이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좋은 실적을 내놓고요. 실적이라기 좀 그렇고요. 바로 재산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향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들이 무척 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데믹 이후로 연예 산업이나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필두로 해서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K-팝 스타들까지 이러한 재산을 축적하는 사업에 어떻게 발을 들일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주요 외신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